반갑습니다. 엑셀 DRM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업체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해보는 툴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표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어떤 거래 회사명이 적혀져 있고요.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판단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의사소통만 제가 넣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이나 원가, 기타 납기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대표로 3가지만 제가 이렇게 불러왔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총점을 더해서 등급을 구해봤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은 오른쪽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A부터 F 등급까지 표안에서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 거고요. if 중첩 논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센티브 구간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점을 구할 수 있는 표가 하나가 있고요. 대금이 있습니다. 거래하는 대금이 등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집니다. 금액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그리고 서비스나 품질 쪽에서 검증이 된 업체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인센티브 구간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같은 1억과 10억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A급 업체가 되겠죠. A급 업체는 인센티브, 즉 우리와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원가면 원가, 다른 부분에 이익을 조금 더 챙겨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 이 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실무 예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강의는 논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실무에서 이런 표를 쓸까?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논리는 분명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표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래 회사명 여기 클릭을 하면 필터 탭을 탭에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라. 즉 이 필터 탭을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도 금액을 클릭을 하게 되면 100만이라는 표시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단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85라는 숫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회사명과 오도 금액을 직접 입력을 했을 때 해당한 인센티브 구간, 이 오른쪽 표를 볼까요? 등급이 정해지게 되고 이 등급에 따른 거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퍼센트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는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등급을 받는 업체에서는 그 인센티브, 거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구간은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급이 낮은 회사와는 거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기준을 잘 보게 되면 이 3가지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서 60점 이하, 안타깝게 60점 이하가 점수 구간인 업체는 어쩔 수 없이 F등급,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점수는 낮지만 디자인과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체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F등급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이 논리를 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시트에서 봤던 레이아웃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먼저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등급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F등급은 이 3가지 기준이라면 서비스, 디자인, 의사소통 이 3가지 품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60점 이하인 게 있으면 그리고 점수로는 150점 미만이면 F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70점 이상, B등급은 240점 이상. 이 앞에 있는 숫자 구간을 잘 참조해서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등급 구간에 셀 포인터 찍어주신 다음에 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if 함수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할 수 있는 논리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구간을 찍어주시고요. 지금 기준은 60점 이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3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60점 이하가 있다면 F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작거나 같다 60점 이렇게 되면 60점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은 구간의 값이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히 입력하면 안 되겠죠. if 함수 다음에 or 함수 넣어주시고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식을 완성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요. 콤마 찍고 두 번째 디자인에 대한 점수 구간도 60점보다 작거나 같을 때 콤마 찍고 세 번째 의사소통 이 부분도 클릭해 주시고 작거나 같다 이번에 똑같이 60이라고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걸러 닫도록 할게요. if 함수의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이 부분에 or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한 가지라도 만족하게 되면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하고
대문자 F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여지는 등급이라는 이 문자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급이라는 표시 형식은 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F라는 등급이 출력될 수 있도록 F 쌍따옴표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지금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if 괄호 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총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점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점을 이렇게 찍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데이터 양이 넘쳐서 이 총점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G5번 셀에 총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해볼게요. 270점, 첫 번째 A 등급 구간 270점 구간을 표현을 해 주신 다음에 콤마 A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270점 이상인 구간이 총점이라면 A 등급이 표시가 될 거고요. 콤마 그 다음 if 함수 괄호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기준값은 G5번 총점이 되겠죠. 총점이 두 번째 기준은 240점 이상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240점 이상인 구간이라면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B 등급 받을 수 있겠죠. 콤마 찍고 그 다음 if 함수 첫 번째 if 함수의 false 값, 두 번째 if 함수의 false 값, 세 번째 기준은 이제 C 등급이 되겠죠. G5번 셀 직접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200점인 경우가 되겠죠. 콤마 찍고 이번에는 C 등급 받을 수 있게 해볼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if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G5 총점이 또한 기준이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 이제는 170점 구간 여기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170점 이상인 구간 콤마 찍고 D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요. 이제 E 등급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값이 true이면 D고 아닌 경우는 그 다음 논리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 구간은 if 함수의 false 구간입니다. 그렇죠? 여기 위에 함수 인수 설명을 돕는 네모 상자가 보여집니다. value if false 구간이 검정색 음영이 들어가 있죠. if 함수 해주시고 G5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150점 콤마 쌍따옴표 해주시고 E 등급 쌍따옴표 마무리 할게요. 다 마무리가 됐죠. if 함수에 지금 true 값 들어갔고 이제 E가 아니라면 F가 되면 되겠죠. 지금 150점 미만인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쌍따옴표 F 입력해 주시게 되면 마지막 if 함수의 논리에 의해서 15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E, 그 미만이면 F가 출력이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60점 이하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F가 출력되는 논리가 들어가 있죠. F라는 논리는 여기 하나, 두 개가 일단 들어가 있는 것도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if 함수가 들어간 개수만큼 괄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닫아주도록 할게요. 등급이 A, B, C, D, E, F 6등급이 있죠. 이렇게 6등급 if 함수 마무리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총점 이 구간이 기준값이 되죠. 256점은 B등급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등급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찍어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팝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 형식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형식 이 구간을 쭉 드래그해서 지워주신 다음에 골뱅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등급이라는 문자값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이 골뱅이는 요게 출력되는 문자값 앞뒤로 내가 원하는 문자값을 출력하게 도와주는 기호가 됩니다. 골뱅이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확인 눌러 보시게 되면 등급이라는 문자 단위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 회사명과 오더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회사명 이 구간에 데이터 유효성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거래하는 회사명이 여기 들어오면 될 겁니다. 이 구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탭 클릭, 여기 데이터 도구에서 이 부분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놓도록 하고요.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그리고 원본 구간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명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확인 누르게 되시면 회사명 이 구간에 필터 탭이 생겨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하면은 지금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색깔이 또한 칠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부 서식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 형태로 크로싱 되는 조건부 서식도 여기서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값이 들어왔는데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해당하는 이 구간 업체명이 정해지니까 한 행이 칠해졌죠. 이 구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규칙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 있죠. 이 아랫부분에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는이라는 등호 다음에 주소값이 from to로 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시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킨 구간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인해서 교칙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 앞에 있는 수식을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간단한 논리식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K14번이란 건 여기 있는 거래 회사명입니다. 우리가 필터 탭을 통해서 원하는 회사명을 클릭을 할 거고요. 는 한 다음에 여기 앞에 달러 표시가 표시되어 있고 C라는 열이 고정이 되어 있고 O라는 행번호 값은 상대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혼합 참조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셀은 C열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C열 안에서 행번호 값이 바뀌어져 가면서 기준 값은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은 여기 기준값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나 문자 값은 의미가 없죠. 기준만 충족이 되어지면 알아서 색깔이 칠해지는 논리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강의도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구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창도 한번 팝업이 될 수 있게 논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아까는 설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입혔죠. 이번엔 설명 메시지 구간으로 넘어와서 해당하는 이 셀을 클릭을 했을 때 설명이 팝업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건너뛰고요. 설명 이 메시지 구간에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필터 탭 클릭해서 원하는 회사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만 제가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 그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셀을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되는 창을 참조해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오도 금액도 클릭을 해 놓고 여기는 직접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탭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 주신 다음에 설명 메시지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값만 입력을 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 그렇게 되면 여기 오더 금액이라는 이 넓은 공간 있죠. 병합이 되어 있는 공간을 클릭을 했더니 숫자 값만 입력을 하라는 메시지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논리를 걸어 볼 텐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00만이라는 표시 형식이 표시가 되고 문자 단위가 표시가 되고요. 4천만 원에 대한 이 구간은 지금 숫자가 절삭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0은 100만 단위고요. 4는 1000만 단위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 선택되어져 있고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0만이라는 문자값이 각각 쌍따옴표 안에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논리 상자 안에서는 쌍따옴표를 굳이 안 해주시더라도 값이 입력이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쌍따옴표 안에 문자를 넣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샵, 콤마, 샵샵 0, 샵은 숫자 1부터 9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기호가 되죠. 그런데 샵 표시가 있는 구간에 다른 숫자와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 0을 표시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끼어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0을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 0이 단독으로 쓰여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숫자를 다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0이 단독으로 쓰여졌을 때 샵 표시가 있게 되면 숫자 0은 그러니까 정수 0은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 마지막에는 콤마 다음에 숫자 3자리를 표현을 해줘 라는 게 들어가 있죠. 콤마. 그래서 첨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찍혀지게 될 거고요. 콤마가 2개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제가 콤마를 하나 지우고 2개 지워 볼게요. 여기에서 콤마를 한번 찍을 때마다 숫자 3자리가 절삭이 되어지고 절삭이 되어진 첫 번째 자리는 꼭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콤마 한번 더 찍게 되면 지금 표시가 되는 이 0의 자리는 100만 단위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값을 출력을 했죠. 어떤 값이냐면 문자 단위입니다. 100만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콤마를 2번 찍어서 표시가 되는 첫 번째 자리는 100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100만이라는 단위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센티브 구간을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여기 표를 참고를 해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을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다 보면 단위가 100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더 금액의 100만 단위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문자 값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숫자 볼륨을 최소해 놓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되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 구간이 범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범위로 묶여져 있을 때 우리가 유사값 논리, vlookup의 유사값 논리, 그리고 lookup 함수의 유사값 논리를 예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치 함수의 유사값 논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매치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보통 유사값 논리를 사용을 할 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라는 구간이 참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해 놓고 값을 또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 테이블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야지만 논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센티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급이 필요합니다. 여기 회사명이 선택이 되어질 거고요. 해당하는 회사명에 대한 등급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오른쪽 표로 넘어갑니다. 등급이 정해지게 되면 오더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을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더 금액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8,900만 원 해볼까요? 엔터를 치게 되면 8,900만 원에 따른 이 숫자 범위 구간이 있을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 구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이 구간이 선택이 되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 너도 솔로 탈출하는 이 업체는 지금 F 등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F 등급을 받았던 이 구간 2%가 여기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구간에 셀 포인트를 일단 먼저 위치를 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논리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 논리표가 필요한지 먼저 식을 입력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는 하신 다음에 인덱스 함수 글로 열도록 할게요. 출력받고 싶은 값은 뭐냐면 인센티브 2% 구간입니다. 그래서 A 등급이 존재하는 이 목록값 아래서부터 F 등급이 존재하는 오른쪽 아래까지 범위를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행번호 값을 찾아야 됩니다. 오더 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8천만 원 거래할 수도 있고 1억 단위 넘게 거래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사용자가 수시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행번호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등급도 찾아서 행을 먼저 찾고 열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를 먼저 출력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 따른 행 구간 그리고 열 구간이 마주치는 이 구간의 인센티브가 여기에 들어오면 될 겁니다. 지금 행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숫자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인 숫자 값, 유사값 논리를 사용해 볼 텐데 어떤 유사값 논리를 사용해 볼 거냐면 내가 기준으로 선택한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지금 논리는 이전에 사용했던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vlookup과 lookup 함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매치 함수는 반드시 숫자가 기준이 될 텐데 숫자 값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숫자 구간이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ESC 버튼을 눌러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문자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홈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을 때 이 보여지는 게 사용자 지정 또는 일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 이 구간은 컨트롤 1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00 이상이라는 이 부분이 표시 형식으로 이상이라는 문자 값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 구간을 아무리 선택을 해도 표시되는 형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는 이상이라는 문자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속성 값에도 이상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름차순, 즉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목록을 먼저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아래 구간 이 부분을 범위 선택하도록 할게요. 숫자는 선택하지 않도록 할게요. 물론 선택하셔도 상관없겠죠.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한 구간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 구간이 작은 구간부터 큰 구간까지 이렇게 하나씩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구간에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이 넘버 구간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버링을 다시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간단하게 값을 불러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거래 금액이 작은 구간부터 큰 구간까지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숨김 처리가 됐는데 숨기기 취소해 주고 나서 이 구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숨김 처리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보여주는 행값이 너무 좁아서 행을 좀 당겨서 보기 좋게 가공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두 가지 정도 돼야 됩니다. 일단은 넘버링을 1, 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범위 지정 더블 클릭해서 값을 여기도 오름차순으로 숫자 1,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값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거래 금액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 금액이 작은 값 중에 최대값 8,900만 원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숫자 값이 기준값으로 들어올 거고요. 숫자 범위는 내가 선택한 구간에 기준이 되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이라는 논리가 작동되게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칸 한 칸은 숫자 값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문자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 값을 여기에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100이라는 이 숫자 값은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값은 100만, 1000만, 억, 1억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가장 첫 번째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이 순서는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 값 항상 from to가 성립이 되게 이렇게 숫자 값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항상 범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구간의 값을 먼저 적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있는 값을 여기 하나만 이렇게 적어줍니다. 지금 표시 형식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범위 지정해서 다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의 값이 출력이 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만을 선택하게 되면 1000만원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 이 값보다 작은 값 구간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값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은 선택되어져 있는 왼쪽의 값이 100만, 1000만이죠.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여기도 왼쪽에 있는 값은 2,000만원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엔터. 여기 3000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 여기는 4000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엔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엔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마지막 구간은 1억 이상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엔터. 이렇게 되면은 순수한 숫자 구간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서 컨트롤 1 눌러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 샵콤마 샵샵 0 선택을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기에 출력되고 있는 값은 범위를 선택한 구간의 첫 번째 이 흰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확인, 숫자 값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단위를 적어주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간은 1억 이상인 구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만 선택, 셀 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오신 다음에 샵 코마 샵샵 다음에 커서 찍어주시고 이상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거래를 한 업체라는 뜻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더블 클릭해서 이 구간을 조금 넓혀 놓도록 할게요. 1억 이상인 구간부터 해서 0원 거래가 없는 구간까지 이렇게 범위가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값이 왜 하나만 필요하냐면 유사값 논리를 사용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숫자 값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논리를 분석하기 좀 용이하게 됐어요. 8,900만원 선택이 되어졌죠. 8,900만원보다 작은 값 구간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겁니다. 8,900만원보다 작은 값 구간은 8,000만원, 8,000만원은 8,900만원보다 작죠. 여기가 다 작은 값 범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기준값보다 작으면서 이 중에서 최대값, 그러면 이 8,000만원이 기준값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출력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리를 완성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인센티브만 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도 금액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정렬을 왼쪽으로 일단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글자 크기 포인트가 72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식이 굉장히 크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0포인트로 줄여 놓고 그 다음 채우기 색깔도 색 없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식이 잘 보이거든요. 글자 색깔도 검정색으로 일단 바꿔 놓도록 할게요. 는 한 다음에 인덱스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 싶은 값의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력하고 싶은 범위는 등급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 전체를 범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란 목록 아래 구간부터 범위를 F등급이 들어가 있는 오른쪽 아래까지 드래그 다운해서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구간은 뭐냐면 거래 금액 이 범위 구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입력한 오더 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여기 범위구간 한번 볼까요? 8,900만원. 이 친구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 논리를 사용해 볼 거라고 했죠. 8,900만원보다 작은 값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이 값보다 작은 구간은 모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값 중에서 기준이 되는 값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은 바로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 9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행번호를 지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등급이 마주치는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 이 값이 여기 인센티브 구간으로 출력이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짜기 위해서 우리는 매치 함수의 유사값 논리 사용해 본다고 했죠. 거래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이 아니라 범위로 들어가 있는 숫자 값이 여기 속하게 되면 해당하는 열을 찾아서 행번호 값을 여기에 던져주게 될 겁니다. 매치 함수 적어주시고 괄호 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오더 금액입니다. 오더 금액을 찍어주시고요. 콤마 찍은 다음에 물론 절대 참조해 주셔도 상관없겠죠.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절대 참조는 하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 안에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 나갈 겁니다. 유사값 논리로 찾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콤마 찍고 유사값 논리, 첫 번째는 이 논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뭐뭐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되었죠. 그리고 룩업 어레이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값을 우리가 모두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의 로어 구간 매치 함수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등급에 해당하는 열번호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매치 함수 괄호 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이 등급에 해당하는 열번호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급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거래 회사명에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의 기준이 되는 값, 등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등급은 우리가 선택하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기준이 되는 이 기준값은 거래 회사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VLOOKUP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준이 되는 값은 거래 회사명이 될 겁니다. 찍어주시고 콤마, 여기서부터 회사명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 첫 번째 열로 범위 선택해 주시고 등급을 찾을 거죠. 그래서 from 구간은 회사명이 들어가 있는 기준값을 찍어주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까지 열 구간을 확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값이 들어있는 열번호부터 1 카운팅하죠. 2, 3, 4, 5, 6, 7 일곱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등급값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콤마 찍어주시고 7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서 괄호 닫아서 VLOOKUP 함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치 함수에 지금 이 등급이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단에 있는 등급 값을 우리는 선택해 보게 될 거죠. 콤마 찍을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의 이 범위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네모 사각형에 막혀서 이 등급이 잘 안 보이는데 범위 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F등급부터 이 Q열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까지 범위를 선택해야겠죠. 왜냐하면 A등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Q 이 구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V열까지 잘 확정이 되었다면 범위가 선택되어진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등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출력을 해내야겠죠. 0 찍어주신 다음에 매치 함수 괄호 그리고 인덱스 함수 괄호 닫아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값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솔로 탈출이라는 이 업체는 등급을 F 받았네요. 그리고 오더 금액은 여기 해당하는 8천만원 구간이 해당되겠죠. F 구간은 여기 구간이죠. V열에 있습니다. 8천만원 구간 그리고 V열에 해당하는 F 등급은 2%가 여기 출력이 되면 될 거예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엔터. 그랬더니 2%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글씨도 아까처럼 좀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깔도 남색으로 넣어주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인센티브 구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택을 했을 때 해당하는 이 부분이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값이 데이터 시각화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더 금액 이 부분은 숫자 값을 지금은 제가 1억 2천을 입력해 볼게요. 일십,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2천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9%라는 인센티브 값이 출력이 되어졌는데 언택트 미드라는 건 B등급이죠. 그러면 B등급 여기에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9%가 지금 여기에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등급 그리고 거래 금액 구간은 어디인지 한눈에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넘버가 들어가 있는 이 목록값 아래부터 범위를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오도 금액을 선택했을 때 한 행위 전체 범위 선택되어지도록 한번 먼저 논리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규칙 설명 편집에 커서 찍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논리를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값은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찍을 값은 거래 금액이 한 열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이 오더 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구간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다는 값이 작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억 2천만 원을 선택을 했죠. 이거는 지금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중간쯤에 들어가는 숫자 값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8,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천만 원 이 구간이 색깔이 칠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위에 있는 값보다는 크죠. 그리고 그 다음 행 여기 있는 값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모두 만족하는 이 8천만 원 구간 한 행위 전체 범위 선택되어져서 색깔이 칠해지는 논리를 넣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는 해주시고 5할 함수를 먼저 불러줄 거예요. 왜냐하면 0부터 8천만 원 구간까지는 또 다른 논리고요. 1억 이상이 넘어가는 논리는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간을 만족하는 논리 5할로 먼저 범위를 넣어줄 거고요. 이 친구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1억 이상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로 열고 end 함수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5할 함수로 end에 들어가는 이 값을 모두 만족을 시켜줄 건데요. 시작하는 구간인 여기를 찍어 놓도록 할게요. 이 값은 비교 대상이 5도 금액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선택한 이 값은 작거나 같은데 5도 금액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이 값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행과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 행을 이번에는 먼저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 열만 참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열만 참조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기준값은 이 P열이란 이 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건값을 만족하면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에 들어있는 값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열에 있는 행번호 값이 만족이 되면 같은 행에 있는 친구들이 다 색깔이 칠해지게 될 거죠. 지금 두 번째 이 아래 구간보다는 이 기준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래 구간에 있는 범위 값이 크거나 같은데 5도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할 함수에 end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논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숫자 구간 1억 미만인 구간에서는 숫자 값이 위아래와 값을 비교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1억 이상인 구간은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기준값 하나와 그 밑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조건부 서식이 운영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은 이 다음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이 첫 번째 5할 함수의 end 논리와는 조금 달라요. 콤마 찍고 if 함수를 찍어 놓도록 할게요. 갈로 열도록 할게요. 5도 금액 여기를 꽝 찍도록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은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여기 기준값 5도 값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콤마를 찍도록 할게요. 경우라면 첫 번째 시작되는 여기 위치를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만 고정해서 P열 안에서만 범위가 기준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있는 이 값은 1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값이 1억 원 이상이면 이 마지막 이 부분만 색깔이 칠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는 해주도록 하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되면은 이 범위 구간 안에서 1억을 만족하는 구간 여기만 색깔이 칠해지게 되겠죠. 지금 if 함수를 사용했지만 세 번째 value if false 구간은 생략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f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5할 함수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지금 5할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nd로 묶여져 있는 이 구간 두 개를 모두 만족하거나 또는 if 함수 이 구간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조건부 서식이 운영이 되도록 해주면 될 겁니다.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에서 똑같이 남색으로 채우기를 해 볼 거고요. 글꼴로 와서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 구간과 똑같이 색깔이 칠해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천만 원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구간이 색깔이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5,900만 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이렇게 되면은 5,900만 원보다 작은 구간 중에서 최대값, 그러면 5천만 원 구간이 될 거죠. 그러면 이 값이 해당하는 등급을 찾을 겁니다. B등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B등급이 해당하는 여기 마주치는 5% 값이 여기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데이터를 시각화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등급을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등급, 그리고 여기 등급을 마주치는 여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등급 값이 선택이 되어졌을 때 한 열이 전체의 범위 선택되어져서 색깔이 칠해지는 조건부 서식을 또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넘버라는 목록 구간부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범위 안에 있는 이 머리글, 즉 이 목록 구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고 새 규칙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볼 건데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구간이 기준 값이 되겠죠. 이 구간을 찍어 주시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이 행 번호 값만 기준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등급은 여기 보시면 17번 행에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F4번 한 번 눌러서 열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값을 찾아갈 거고요. 행 번호는 17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A, B, C, D, E, F 중에 기준 값을 찾게 되겠죠. 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택했던 회사명에 따른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LOOKUP 함수 불러주신 다음에 가로 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값은 회사 이 부분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들어가 있는 범위 구간 C열부터 I열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등급은 7번째 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값으로 선택했던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이 구간에 등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콤마 찍고 7,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네 번째 인수 0 넣어주시고 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에 들어가 있는 등급이 VLOOKUP 함수로 찾아낸 구간과 마주친다면 한 행이 마주치게 되면 같은 열에 있는 모든 값들은 기준이 충족되면 같은 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색깔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칠해질 겁니다. 서식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채우기에서 남색, 글꼴은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미드라는 업체는 B등급이죠. 그래서 B등급과 5천만 원 구간이 마주치는 5%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업체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해보는 논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인센티브 구간은 다른 표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유사값 논리를 매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로 조건부 서식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